선수였다. 떠오르는 무에타이 파이터. 이제 박수를 환영합시다. 중국의 무에타이 신동 장청룡.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스촨 이성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A 레전드 12 MA 산맥 역대회. 나는 토니야. 나는 동장 타오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64kg 고문의 슈퍼배틀. 레드팀 선수 장청룡, 블루팀 선수는 브라질 출신의 조나타였습니다. 이 경기는 64kg 규모입니다. 순수 무에타이 규칙으로 한 경기. 순수 무에타이 규칙을 알고 있잖아. 프리스타일 경기와 비교해. 팔꿈치 타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무릎 공격, 그리고 근거리에서 포옹하는 기술도 있어요. 네, 이 사람은 블루사이드 플레이어입니다. 그는 올해 32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 그는 17세였다. 순수 태국 대회 규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베테랑, 늙은 여우다. 네, 비교적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에타이 파이터는 장청룡은 중국에서 몇 안 되는 인물들 중 한 명이다. 순수 무에타이 훈련 배경을 가진 파이터입니다. 올해 그녀는 19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스탠드업 격투 무대에서는 그는 이미 복싱 팬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다. 장청룡이 반격하는 것 같다. 이 경기는 장청룡과 그의 팀 간의 중반 스윕이었다. 킥, 매우 유리하다. 방금 블루팀의 킥 스타일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실패하자마자 그는 즉시 돌아섰다. 그는 장청룡의 대대적인 반격을 피했다. 이로 인해 근거리 허그와 팔꿈치 공격 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킥복싱 경기와 비교하면 순수 무에타이 규칙으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도 대회에 참가합니다. 복싱 콤비네이션 I에서는 근거리에서 펀치와 다리를 조합하는 동작입니다. 기술 비율은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는 근거리 그립과 팔꿈치 공격에 뛰어났다. 이것은 복싱 기술과 펀치와 다리를 결합하는 기술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을 제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심판들은 타임아웃을 선언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거리 구간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 조합이 힘을 발휘하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상대의 포옹, 이것은 목을 감싸는 포옹이다. 그리고 위치 제어도 이로 인해 매우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네, 이것들이 우리가 주변기기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네, 무에타이에서는 순수 태국 규칙에 내면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쪽 모두의 단일 스윕킥 동작을 보세요. 앞뒤로. 하지만 장청룡의 것은 이렇다. 스윕킥만 살펴보자. 장청룡의 쓸어내린 발차기의 효과 꽤 눈에 띄네요. 스윕과 킥이 모두 적중한 이 모든 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MA 전설 무대의 선 장청룡이었다. 그는 강한 다리 기술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이 매우 안정적이고 차분합니다. 네. 좋아, 이제 경기 2라운드가 시작된다. 우리는 무에타이 대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스윕도 있습니다. 순수 무에타이 경기의 규칙은 어떤가요? 보통 5이닝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에타이 파이터들이 경기를 할 때 이 신체 상태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전투 상황에서의 신체적 힘 배분도 포함된다. 1.
두 경기의 리듬이 나왔다. 비교적 느리다. 그래서 첫 게임에서 양쪽 입장을 모두 봤습니다. 고주파 샷은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공격적인 움직임도. 네. 하지만 지금은 2라운드입니다. 아주 처음부터 양쪽 모두 이미 리듬을 찾았다. 이로 인해 공격의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MMA 전설이기 때문이다. 이 무에타이 경기는 3라운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에 있습니다. 무에타이 규칙 준수, 무에타이 지역 규칙에 관해서는 리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속도를 올려. 하지만 이 블루팀 플레이어는 3판 규칙에 적응했다. 그녀는 꽤 잘 적응했다. 이제 상황은 이미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는 상황을 살피고 시험해 보았다. 양측의 다리 마법 재공격을 막아내기. 방금 전까지 장청룡은 상대의 백핸드를 직선 펀치로 털어냈다. 포핸드 앞팔꿈치로 공격해보세요. 하지만 상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장청룡이 한 걸음씩 밀고 나가고 있다. 좋아. 장청룡이 백핸드로 직선 펀치를 던진다. 상대를 때린 후 비틀거렸다. 아름답게 양팀은 팽팽하고 포옹하는 인사이드 공격을 펼쳤다. 장성룡의 공격 태도,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 이는 백핸드 펀치를 의미합니다. 백핸드 펀치를 움직여, 이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MMA 전설입니다. 무에타이 경기 규칙. 태국 국내 시장에는 여전히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그래서 얽힌 포옹과 입장 단계에서 심판이 어느 정도 통제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양쪽 모두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이런 싸움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이 비활성 상태가 되면 분리됩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내부자의 관점에서 말이죠. 내면을 둘러싸는 전체 과정 동안 사실 이런 콘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좋아. 백핸드로 또 한 번 직접적인 펀치를 적중시켰다. 또 다른 백업 펀치. 순수한 무에타이 경기를 봅시다. 양측 모두 싸움을 조금 앞당겨 진행할 것이다. 좋아. 2라운드가 끝났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3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전진 스윕. 그 발차기는 강력하다. 근데 이거 봐. 조나타가 이 주파수로 공격하고 있어요. 도두아는 앞손 펀치를 사용했다. 이 주먹 공격은 공격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비교적 강력했다. 목적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장청룡과는 달리 비록 주먹과 킥 공격이었지만 하지만 착륙 지점 그리고 이번 공격의 목적도 아주 명확해. 그리고 결과도 꽤 좋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날 블루팀 선수들의 경기력입니다. 하지만 말할 수는 없어. 그는 무에타이 수련자입니다. 수년간 훈련해온 베테랑. 네,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조금 안절부절 못하는 것. 싸움은 다소 혼란스러웠다. 네, 동시에 장청룡과 마주했다. 이 펀치와 킥은 매우 정밀합니다. 이것은 매우 해로운 일입니다. 이번 파업, 이 심리적 영향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네, 이로 인해 장청룡의 권투 기술과 전반적인 배치가 더 질서있게 느껴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에타이에서는 양손이 비교적 앞으로 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선제적 접근 방식 때문입니다. 프론트 파이터, 양쪽, 무에타이 파이터들은 앞팔을 앞뒤로 겹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섭하라. 이때 양측 모두 근거리에서 접근해 손잡이를 잡으려 합니다. 상대의 목에 맞춰 이 가까운 포옹 자세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보세요. 방금 전 조나타가 건너갔다. 하지만 동시에 장청룡이 앞다리로 낮은 킥을 날렸기 때문에 균형을 잃고 땅에 떨어지는 것. 이 블루사이드 플레이어는 내내 자신의 치아 가드를 보호하고 있었다.
장청룡이 갑자기 장거리 백핸드 직선 펀치를 날렸다. 그리고 근거리 후 두 번째 움직임. 그리고 아주 꽉 억제해요. 지금 강력한 유무를 보세요. 후퇴 중 공격과 대응. 조금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이 시점에서 장청룡은 점점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치고 있었다. 플레이할수록 그 느낌이 더 커집니다. 네, 블루사이드 선수들은 이제 지친 것 같습니다. 상대의 지속적인 압박과 잦은 타격으로 인해 체력은 떨어졌다. 그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도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많이 느낄 때 신체 건강은 매우 빠르게 저하됩니다. 두 사람은 너무 꽉 껴안아 거의 우리 밖으로 떨어질 뻔했다. 경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는 이 말을 현장 밖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 수호나를 위한 음악,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무에타이 경기의 매력이야. 네, 저도 이 블루사이드 플레이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딸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딸은 7살이고 딸은 7개월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10시간 넘게 중국으로 비행에 대해 딸을 떠난 것도 큰 손실이었어요. 네. 이 극도로 치열한 경기 후 드디어 경기 결과가 나왔다. 이 경기에는 전혀 긴장감이 없는 것 같다. 심판 한 번 29대 28. 이번 심판이 30대 28로 승리했다. 심판 번호 30번부터 27번. 레드팀이 이 경기에서 승리했다. 중국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가장 유망한 무에타이 선수 장청룡.